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5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공범이 사망하자 지인과 가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이 밀집한 순천의 상업 중심 지역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일대 상점에서 일하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순천 지역에서는 사기와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자기 밑으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쩌고 그런 소문이 하나있어요. 그런 말 나온 매장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씨의 친구인 B씨가 A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4년 동안 투자자 9명으로부터 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B씨 등은 대기업에 투자해 2, 3개월에 5%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초기에 수익금을 주고 신뢰를 쌓아서 또다시 거액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모으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나 차명 계좌를 빌려 범죄 수익금 1억 9천만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수익 약속하면서 실제 이제 일부 원금하고 수익금도 주고 그 자금을 재투자 받으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금액이 커진 사건이거든요. 피해 회복은 거의 되지 않아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히 하게 되었고요. 검찰은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B씨를 도운 4명도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숨긴 재산 등을 동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장 부인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한철 대표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올해 상반기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한 뒤 사업을 접을 예정이고 목포시에 관련 대책 수립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한편 오는 7월까지로 예정된 시내버스 관련 용역을 한 달가량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순천에 건립하기로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결정에 대해 고흥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경 고흥군 향후회와 고흥군 번영회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하나빌딩 앞에서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의 순천 건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의 이번 결정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고흥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고흥에 단조립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광주 산정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극 공연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생각으로 연극에 참여했을까요? 하선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당에 모여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 학생들. 연습이지만 실제 무대 공연처럼 진지합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잊으라는 말이야! 조금 뒤 전교생이 모이고 본 공연이 시작됩니다. 연극은 9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생사가 엇갈린 단원고 학생들의 이야기로 시작해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부모와 반복되는 참사 앞에 무기력한 어른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집값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6월 봉안하는 곳은 0.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산정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연극 도돌이표. 반복되는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하고 함께 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극본을 쓰고 3학년생들이 중심이 돼 무대 그림을 그리고 열연을 펼쳤습니다. 유골 봉안을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반대한다 막 그런 쪽에서도 좀 가슴이 아프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공연을 지켜본 학생들은 참사의 교훈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정부나 여러 국민들이 잊지 않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같은 거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5.18 계기 연극 공연에 이어 세월호 9주기 연극 공연을 기획한 산정중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사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며칠 뒤면 봄비로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이 고구 전에 수확한 차를 우전차라고 부르는데 향과 맛이 알아줍니다. 차 수확이 한창인 녹차 주산지 보성에 김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너른 녹차밭이 초록빛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막 돋아난 찻잎이 봄 기운을 밀어 올립니다. 차밭에선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24절기 중 6번째 절기인 고구 전에 수확한 차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우전차입니다. 향과 맛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전 때 딴 것은 향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금방 먹어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녹차는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4월 우전을 시작으로 세작, 중작, 대작 순으로 6월 중순까지 수확합니다. 올해 우전은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올해는 수확 전에 비가 내린 데다 봄 냉해가 없어 작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마친 잎들이 향하는 곳은 뜨거운 솥. 150도에서 300도에 달하는 솥에서 볶는 덕금과 열을 식히며 비벼주는 유념을 9번 넘게 반복하면 비로소 녹차로 완성됩니다. 지금 녹차를 따고 있는데 이 보성군의 해천면에 녹차가 지금 막 나오고 자연스럽고 깨끗하고 영양 많고 이거 잡수면 약보단 더 보약이고 좋으니까들 많이 잡수고 건강하세요. 연간 800여 톤, 전국 재배 면적의 28%로 녹차 생산 1번지인 보성군은 이번 달 29일부터 9일간 보성 세계 차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와 대구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달빛 고속철도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어제 전북 남원 지리산 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달빛 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가칭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이 고흥에 구축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서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모니터링과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전남과 부산, 경남이 연계된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 등이 고흥 드론센터에 구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검은도가 선정돼 올해부터 4년 동안 선별로 10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흑산도와 검은도는 섬 관광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광 자원 개발 등을 통해 특화된 섬 관광 브랜드 가치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추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역량이 K관광섬 선정 결실로 나타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이 19만여 명으로 하루 최다 방문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15일 관람객이 19만 1,959명으로 박람회 개막 이후 하루 최다 방문객 기록을 경신했고 누적 관람객도 어제 1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15일 박람회장 방문객이 20만 명에 육박했지만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실시간 원격 신호 제어로 심한 정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국에 다소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수도권과 강원 또 전라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의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먼 바다는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다음 주 세안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6에서 14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공해 낮 최고 기온도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영암 19도, 강진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쳐도 추위가 찾아오지는 않을 텐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목요일에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